통상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일 때는 시장은 아무래도 방어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즉 국내 경기에 영향을 좀 상당히 덜 받는 쪽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중국과 일본, 네, 황금 연휴 들어간다 하면서 좀 들썩들썩 되는 쪽이 있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일단 시장 대비 좀 양호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사볼 만한 종목 없을까요?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 네, 지금 뭐 일본은 최장 10일간의 황금 연휴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당연히 그 중국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본 여행객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면세점 업종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뭐 화장품 업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화장품 업종 뭐 어디서 사겠습니까? 면세점에서 사겠죠. 결과적으로는 면세점에 대한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면세점 업종 자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예전처럼 면세 업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완화됐다라는 게 두 번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또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보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될 종목 호텔신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과 면세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뭐 작년도 그랬었고요.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법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그 호텔신라와 호텔신라의 면세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요,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했었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따리상이라고 했죠. 중국의 보따리상의 기업형 보따리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요, 20%에서 40%까지 확장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는 실제 뭐 카지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업종에서 저는 일단은 제일 큰 면세점 쪽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텔신라 제시를 해봅니다. 네, 자 최근에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요. 일단은 요즘 뭐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주죠. 이번 주말부터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일본이 거의 무려 10일간의 황금 연휴가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중국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연휴가 노동절을 포함한 연휴가 또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어느 쪽 보고 있는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수 대표님께서는 역시 면세점이다, 호텔신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안인기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많은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수급 좋은 종목과 또 실적 개선주, 뭐 호텔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또 카지노도 있고 또 화장품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도 지금 워낙 강세가 계속 이 엔화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방탄소년단 요번에 또 굉장히 좀 파란을 또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행객들은 매우 많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는 역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품주가 반등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화장품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설화수, 또 헤라, 아이오페, 이니스프리 등등의 전문적인 메이커를 갖고 있는 우리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빠지는 그런 구간이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차트 살아있죠. 그다음에 실적도 작년 4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1분기 때부터 좋아지고 2분기 때 개선된다면요, 화장품주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수요 증가, 관광객 수요 증가, 그다음에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 가담,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화장품주 많이 있어요. 한 15개 이상 있는데요. 그 중심에 아모레퍼시픽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집중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쪽, 네 화장품주 내에서는 최근에 수급이 살아있는 쪽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다 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선정을 해 주셨네요. 자, 시장이 어쨌든 좀 불안한 요인들이 이렇게 발생을 좀 하고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일부 좀 덩치 큰 IT를 좀 줄인다든가 이 경기에 좀 민감한 쪽을 조금 비중을 줄이다 보면 이걸 뭐 저희가 기관 펀드 매니저들 현금 확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쪽을 좀 팔아서 자동차를 사든 어느 쪽을 좀 팔아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 내에서 또 때마침 중국 소비주들은 좀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 또 수혜주다라는 부분도
네, 같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피난처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박윤진 네,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앞서 한 분은 면세점, 한 분은 화장품. 어때 남자분들이 화장품 면세점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자, 우리 여성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 두 대표님께서 굵직굵직한 걸 이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약간 틈새에 이제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신혁 대표님께서 면세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사전 면세점인 거죠. 면세점. 우리가 물건 살 때 면세점을 직접 가서 대형 면세점, 또 백화점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호텔 안에 있는 면세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면세를 해주는 이렇게 어떤 이런 매매 형태가 있다면 사후 면세점이라는 이제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후 면세점 회사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냐면 방금은 이제 우리 안인기 대표님과 아까 보니까 헤라 뭐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아주 그 프리미엄 라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또는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어떤 프리미엄 라인 또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 면세점에서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노점상에 있는 어떤 길가에 있는 이런 상점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점에서도조차 우리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후 면세점인데요. 미리 이제 구매를 이런 샵에 가서 자그마한 샵에 가서도 구매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출국 전에 우리나라를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티켓 하나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는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아마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인센티브 트립이라는 왜 회사에서 이제 영업 실적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단체 관광을 이제 이쪽에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사후 면세점하고 이렇게 조인트를 하거나 가맹점 이렇게 가맹이 되어 있는 회사들하고 조인트를 해서 보통 가이드들에 의해서 이런 구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쪽의 비즈니스가 좀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글로벌 텍스프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올해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648억 원. 올해 영업이익이 95억 원으로 정도가 전망이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각각 56% 또는 120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주가 탄력이 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의 올해 영업 실적에 따라서 내후년까지도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 외형적인 올해부터 어떤 가시화가 되는 성장의 가시화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